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편안함이랑 자유를 맞바꾸고 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 달콤한 대가 때문에 소중한 걸 조금씩 내주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자, 오늘 바로 이 현대사회의 아주 역설적인 질문을요, 정치 철학의 눈으로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장자크 루소의 이 강력한 한 문장으로 시작해보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사슬에 묶여 있다. 이 말, 정말 자유를 향한 우리 본능과 우리를 올가매는 현실 사이의 그 팽팽한 긴장감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나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자유의 약속이 뭔지 알아보고 이어서 토크빌의 경고를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통제와 스스로 만든 감옥의 정체를 파헤친 뒤에 마지막으로 희망이 될 생각할 자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 자유의 약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자유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 뿌리부터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고전적 자유주의가 약속했던 건 이런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법은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켜주는 거다라는 믿음이었죠. 루소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문명에 길들여지기 전 그 자연 상태야말로 인간의 가장 순수한 모습이라고 본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자유의 진짜 원형이었던 셈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죠. 알렉시스 드 토크빌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가 미국으로 떠났던 여정이 어떻게 하나의 예언이 되었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1831년이었어요. 토크빌은 원래 미국의 교도소 시스템을 연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는 감옥의 벽 너머에서 훨씬 더 거대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당시 가장 앞서 나간다고 여겨졌던 미국 사회가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미래, 그 빛과 그림자였죠. 토크빌이 본 건 민주주의의 장밋빛 미래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발견한 건 다수의 폭정이라는 섬뜩한 그림자였어요. 민주주의가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의 목소리를 짓밟는 새로운 종류의 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경고였습니다. 토크빌이 직접 한 말을 들어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모든 사람이 그냥 다 똑같아져서 결국엔 거대한 군중 속에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사회. 이게 바로 다수폭정이 만들어낼 비극적인 결말이라고 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야기를 조금 더 넓혀볼까요? 우리가 아는 노골적인 폭력과 토크빌이 경고했던 그 교묘하고 부드러운 통제,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통제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것들을 떠올리죠. 전체주의, 비밀경찰, 군사 쿠데타, 아주 명백한 폭력입니다. 그런데 토크빌이 진짜 위험하다고 본 건 바로 오른쪽에 있는 부드러운 통제예요. 이건 총칼 대신에 사회적인 분위기, 유행, 거대한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그냥 대세를 따르게 만드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벗어나기는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20세기에 등장했던 전체주의 국가들은 경제 위기나 사회적 공포를 아주 잘 이용했습니다. 그걸 발판으로 군대는 물론이고 학교, 언론, 심지어 스포츠 같은 영역까지 삶의 모든 걸 통제하려고 했죠. 하지만 토크빌이 경고했던 진짜 위협은요, 이런 노골적인 폭력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우리 일상으로 스며드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이 부드러운 통제라는 게 아직 좀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확 와닿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 합니다. 어쩌면 조금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네요.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철학자 미셸 푸코가 말한 규율 권력이란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해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건 세세한 규칙과 끊임없는 관찰로 개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길들이고 통제하는 힘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훈련을 시켜서 특정 행동을 하게 만들고 딱 정해진 시간에 밥을 주고 산책을 시키죠. 위생규칙도 있고 번식을 통제하기도 하고요. 이 모든 건 다 우리의 규칙과 편의에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걸 사랑과 보살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볼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좋은 시민이 되려고, 성실한 직장인이 되려고 스스로를 통제하잖아요. 사회가 어떻게 보는지 늘 의식하면서 행동하고요.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고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관리를 받죠.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사회적 규칙들을
너무나도 깊이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서 이 통제가 마치 내가 스스로 한 자유로운 선택인 것처럼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는 걸까요? 물론 있습니다. 이제 문제점에서 벗어나서 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죠. 놀랍게도 그 답은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곳, 바로 자유주의의 첫 원칙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토크빌이 경고했던 이 부드러운 전제 정치를 이겨낼 해독제는요,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자유가 무엇인지 처음 정의했던 그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 속에 그 열쇠가 숨어 있다는 거죠. 진짜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실천해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첫걸음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 겸손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심지어 반대되는 목소리까지 존중하고 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들을 줄 알아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두가 맞다고 할 때 정말 그럴까? 하고 질문할 수 있는 용기. 이게 바로 생각하는 자유의 진짜 실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편리함과 안정감, 그리고 남들과 같다는 소속감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자유를 과연 얼마나 내어주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할 겁니다.